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상준입니다. 제가 왜 영어 설계를 쓰게 되었고 30년 동안 이 한 분야에 머물렀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Isaac Newton. 아이작 뉴턴은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. 사람들은 뭐 나를 엄청난 거인이고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이에 불과했다. 해변에서 노는 그냥 때때로 좀 더 부드러운 자갈, 좀 더 예쁜 조가비 이걸 찾는데 정신이 팔린 아이에 불과했다. 근데 진짜 멋진 표현이 이겁니다. 큰 진리의 이 바다는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아내기는커녕 그냥 조그만 조개 껍데기 가지고 이거 예쁘다 한 그 소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. 진리란 게 이런 거죠. 지식이란 게 이런 거죠.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답죠. 우리가 이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공부나 이런 걸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. Post-traumatic stress disorder. 오히려 정반대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도청 소재지를 외우는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이 행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수도는 서울인데 왜 지방에 수도가 있고 소재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충청북도 청주, 경상북도 대구 이런 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. 60몇 명이 다 돌아갔는데 마지막에 검사를 받고 다 돌아갔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못 돌아갔어요. 이게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. 중학교 때는 더 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더 심했어요. 이 몰부터 시작해서 그만둔 게 뭐 사인 코사인을 고3 올라가기 직전까지 몰랐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죠. 근데 정말 기계적인 암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. 제가 이 영어 설계를 쓴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. 체질적으로 기계적인 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. 자, 이분들에게 합리적인, 이 언어라는 이 놀라운 이 조개 껍데기에 숨어 있는 이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. 원래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. 중세에 있던 말입니다. 원래 중세에 있던 말인데 이제 뉴턴이 인용하면서 더 유명하게 된 말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가? 아니다.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쟁이에 불과하다. 정말 인류가 쌓아놓은 그 엄청난 그 지식 위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정말 지식의 본질이죠.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기반이 필요한 거죠. 대학에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갔는데 문학은 이제 인문학에 속하죠. 인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생물학, 인류학 다 필요하죠. 심리학, 종교학, 철학. 이게 없으면 인간을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막 연극에 막 뭐 몇 달 동안 빠지기도 하고 막 온갖 희곡도 구해서 읽고 되게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막 밑줄도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누워서 책을 본 게 아니라 정자세로 막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습니다. 문학 때문에 대학을 간 게 맞는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 법대생이 저희 과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. 이 과 사무실 옆에 이제 과방이 있는데 과방에 찾아온 겁니다. 이 과방에 이렇게 이제 여기 소파가 낡은 소파도 있고 뭐 책상도 하나 있고 이런 곳인데 몇 명 애들이랑 이제 놀고 있었어요. 근데 똑똑하면서 이제 어떤 복학생처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는데 쭈뼛쭈뼛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자기가 사법시험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없을까? 내가 이해할 수 있게. 아무리 공부해도 이 언어는 너무 예외투성이라서 공부하면 할수록 짜증이 난다. 근데 내가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. 딱 보는 순간 저하고 비슷한 과인 거죠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. 이게 그냥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. 그냥 못 외우는 스타일인 거죠.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나서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 냅킨 한 장에 A4 한 장에 간단하게 이 언어를 완벽하게 응축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이 영문학과 안에 이제 영어학이란 게 있는데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뭐 동사론까지 쭉 언어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고 재미가 있었어요. 막 수많은 해변을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해변 하나하나가 다 매혹적이었죠. 불교 철학 같은 거 공부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.
근데 이 해변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. 왜 재미있었느냐면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해변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수영에는 영법이란 게 있어서 어떻게 이제 물에 뜨고 자 단계가 있죠. 어떤 식으로 이제 배영까지 갈 건가, 평영을 어떻게 하고 처음부터 평영을 배우는 거 아니죠. 이 바닷가는 너무 황홀하고 멋지지만 이게 없었어요. 한국인인 즉 영어 논리가 아닌 한국어 논리를 가진 우리가 이 영어라는 언어에 다가갈 때 도대체 어떤 논리와 순서를 따라야 될 것인가, 영어를 어떤 식으로 체화할 수 있을까, 이런 문장, 우리가 봤던 이 문장 안에도 사실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. 이게 큰 문장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, 그 다음 이 안에 이제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투비를 써도 되는데 왜 써도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. 예, 그 다음에 이게 이까지가 절입니다. 이 절들이 이 분리되어져 있는 절인데 이 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, 이 안에. 예,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절이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 있고, 심지어 또 이 안에도 또 절이 들어가 있어요. 야, 이게 너무 복잡하죠. 예, 이게 보일까요, 이게? 야, 이 정도가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 안에 또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문장 하나 읽을 때도 절이 한 7개, 8개까지 들어가 있죠. 대학 가면 이제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원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읽히죠. 한국 사람들한테. 우리가 정말 영어를 오랫동안 했지만.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연결해서 단락을 짜는데 이 단락에 대한 논리 체계가 없죠. 이런 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. 언어학에는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결할까?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, 제가 해야 될 어떤 길 같은 걸 본 거죠. 만약에 그 법대생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마 지금 복관이 되어 있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건데, 그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거나 혹은 책을 보게 된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. 그분에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이 언어가 뭔가, 이 언어가 얼마나 심플하고 멋진 언어인가, 얼마나 멋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,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이 립 밴 윙클은 Rip Van Winkle. 워싱턴 얼빙이라는 그 미국 소설가가 19세기 초에 쓴 소설입니다. 짧은 소설인데, 공처가였던 이제 립 밴 윙클이 와이프 등살에 사냥을 떠납니다. 그러다가 네덜란드 선조처럼 보이는 이 유령인 것 같은 존재들이 이제 구주이라는 일종의 볼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걸 지켜보다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잠이 들었고 깨어나니까 백발 노인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.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. 정말 제게도 이 시간이 정말 꿈결처럼 지나갔어요. 이 많은 사람들이 영문법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. 문법은 언어에 대한 규칙인데 영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리듬이 있어요. 근데 그 리듬을 설명하는 악보가 사실은 문법이 돼야 되는데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문법 체계라는 게 100년도 더 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보이기 때문에 악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문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마차가 막 달려갑니다. 근데 이 앞에 이제 돌뿌리가 한두 개만 있어도 이 마차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죠. 꼬꾸라지겠죠. 이 천이무봉,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. 태평광기에 나오는 글꾼데, 저는 이 말을 너무 사랑합니다. 우리가 이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할 때, 학습을 할 때 한국인들이 따라야 할 중간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,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. 현장에서 실제로 실험을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이나 했었고, 해석이론, 단락이론 시리즈 같은 것도 내고 무려 150종류의 되게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. 종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. 해마다 막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막 또 쏟아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보고, 그 다음에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다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확 과격하게 넘어갔는데, 15년의 오프라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3년 동안의 온라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면 정말 강력하겠다 생각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, 그때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이 온 오프라인 통합 모델을 계속 실험했습니다. 이 맞춤형 수업을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, 애들이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태블릿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이 네오스콜라 1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시범학교 수업을 했었습니다. 맞춤형 수업이 목표였어요. 전부 다 다른 진도를 나가면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, 자기한테 맞는 추천 모델이 주어지는
자, 이게 이제 1번 모델이었는데, 이 1번 모델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이제 집어넣어서 온라인 중심이지만 오프라인 요소가 통합된 이 온 오프라인 통합 모델을 만들었는데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게 조직적인 콘텐츠입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콘텐츠를 조직화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있다가 흔들리는 부분에 맞는 콘텐츠를 투하하는 식으로 이 관리가 일어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지금도 이제 이 모델을 더 심화시켜서 만드는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돌뿌리 하나 없이 이 완벽한 학습에 이르는 것, 이게 제 꿈입니다. 하나의 꿈을 쫓아가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거예요.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조가비를 이렇게 주우면서 만났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조가비 몇 개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. 아무런 막힘 없이 이 영어란 언어에 갈 수 있는 방법, 제가 찾아낸 방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